한 주의 시작 월요일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그리고 주말 사이에 들려왔던 여러 가지 뉴스들 정리할 건데요. 일단은 금요일장 미국 증시 저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까지 2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데 다시 한번 최고가네요. 네, 그러게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하면서 지금 주간 기준으로 역대 최장기간 상승세 이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상승세에 또 실적이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기업들, S&P 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 가운데 20%가 넘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어떤 일정이 있는지 그 부분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체린 앵커와 함께 지난주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는 기업들 가운데 20%, 5분의 1이 실적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날 실적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던 것 역시 기업들의 실적이 되겠는데요. 세계 최대 OTT 플랫폼이죠. 넷플릭스, 그리고 수술용 로봇으로 유명한 인튜이티브 서지컬이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살려줬고요. 이에 힘입어서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 상승의 폭 자체가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3대 지수 모두 6주 연속 랠리를 이어가는 구간입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별 분위기 볼 건데요. M7 기업 가운데 애플이 1%대 올랐습니다.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에 마감하면서 최근 고공행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중국에서 한동안 애플이 좀 고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 나왔던 아이폰 16이 지금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명품 브랜드들은 중국 고객들이 너무 안 사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나온 호조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반갑다는 평가가 들려오고 있죠. 애플의 주가는 이날 235달러 선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넷플릭스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흑백 요리사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넷플릭스를 어떤 구독제로 이용을 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이 넷플릭스에서 광고를 보는 대신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는 애드티어 회원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분기 대비 35% 급증을 하면서 실적을 견인했고요. 이날 하루 동안에 주가가 11.1% 급등을 하면서 763.89달러 역시나 역대 최고가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M7 기업 가운데 이번 주에는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다만 테슬라에 대한 실적 전망이 아주 밝지는 않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그동안 수요가 둔화하다 보니까 가격을 인하시켜줬고 이에 따라서 수익성이 절감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을 거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번 주 그 결과를 함께 지켜보시죠. 한편 지난주에 구글과 아마존이 동시에 SMR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관련주들의 주가가 연일 올라가는 분위기, 지도에 보이는 대형주 가운데에서는 비스트라가 이날도 3.1%의 시세를 이어갔고요. 넥스테라 에너지 역시도 0.7%, 그 외에는 이 지도에는 없는 소형주들이 폭발적인 시세를 이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샘 올트먼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오클로가 16%의 급등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상승률만 누적해 봤을 때 99%에 달하는 상황. 다만 이 오클로의 경우에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내는 상황도 아니죠. 2027년부터 처음으로 원전 가동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서야 돈을 벌기 시작할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선반영이 되는 것이 과연 괜찮을 것인가? 상방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융섹터 내에서는 아멕스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죠. 매출이 전년 대비 8% 늘기는 했는데 시장은 조금 더 높은 숫자를 예상했습니다. 매출이 미스가 났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도 잘 나왔고요.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을 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양호한 실적이기는 했지만 주가는 3.2%의 급락세였죠. 지금 YTD 수익률이 50% 이상 오른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헬스케어 내에서 환하게 초록불을 켰던 종목은 바로 인튜이티브 서지컬이 되겠습니다. 인튜이티브라는 이름은 못 들어보셨어도 이 병원에서 수술용 로봇 다빈치라는 이름은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로봇 수술 분야의 선두 기업이고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인튜이티브의 로봇을 이용한 수술 사례가 18% 급증을 했는데요. 수술을 하면 할수록 이 필요한 일회용 도구라든지 액세서리 판매 역시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출 증가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호실적을 발표, 주가는 10%의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521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 주간의 증시 일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인 오늘 중국의 LPR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중국 주식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세가 나왔었는데 그러한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오늘 지켜보셔야겠고요. 중앙은행 관련해서는 수요일 미국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됩니다. 연준은 지금 미국의 경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엿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서비스업의 업황을 판단해 볼 수 있는 PMI 지수 목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애틀란타 연은의 3분기 GDP 최종치, 내구재 수주,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까지 각종 경제 지표들이 몰려 있으니까요.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다음으로는 실적 일정도 챙겨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와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수요일과 목요일로 각각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우량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GM, 제너럴 일렉트릭, 버라이즌, 그리고 수요일에는 코카콜라, AT&T 등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그 결과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외신 헤드라인들 이어갑니다. 네, 글로벌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수출 통제에 관련된 긴장감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은 이 TSMC 측에 화웨이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용 AI 칩에 조금 더 관여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해당 부분 조사 착수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 당국, 일본을 향해서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강력한 대중 규제 동참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떠한 이야기일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의 중국특별위원회는 일본 기업들이 미국 수출 규제에 대해 강력한 동참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특위는 서한을 통해 미국의 수출 규제가 도쿄 일렉트록과 같은 일본 반도체 장비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일축했고 중국의 반도체 야망을 꺾으려면 세계 5대 장비 업체 국가들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중국을 최대 경쟁자로 보고 있는 이 미 중하원의 중특위에서 다시 한번 일본 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 측에서는 대중 규제, 수출 규제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는 있지만 이미 수출을 한 반도체 장비나 소재에 관련해서는 유지나 보수축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특히나 일본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대선 이후에 그 전후의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한 발은 뒤에 물러서서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듯한 모습을 띄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본 기업 더 강력하게 우리와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도 일본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한 기조를 공개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점점 더 중국에 대해서 수출 통제 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 중국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보복 조치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2022년에 미국 바이든 정부 측에서 이 대중 규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공개한 이후에 바로 다음 해부터 반도체 소재 수출 허가제를 도입한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점점 더 많은 제재를 부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항공 우주 구조 부품도 추가한 상황이고 초고 분자 관련된 섬유도 계속해서 수출 리스트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그리고 지난 주말에 전해진 소식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이중 용도에 대해서 물자들을 조금 더 수출 통제하겠다라는 부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이중 용도에 포함되는 품목은 1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중국이 만약에 반도체 관련된 핵심 광물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하겠다,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라는 부분이 확대가 된다면 아마 글로벌 시장 안에서 입게 될 타격이 좀 적지 않을 텐데요. 이러한 부분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잉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공개가 되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임금 협상안에 잠정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노조가 임금 협상안에 잠정 협의했습니다. 임금을 35% 인상하는 내용과 연간 최소 상여금 조항을 담은 협상안입니다. 노조 측은 이를 23일 노사 합의안 찬반 투표에 붙일 전망입니다. 앞서 보잉 노조 지도부는 사측과 25% 임금 입상안을 잠정 타결했으나 노조원 95%의 반대로 무산된 상황입니다. 지난 13일부터 불거진 노조원의 갈등, 지금 동결 수준인 입상을 협상해보겠다라고 하면서 16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노조 간에 그리고 보잉사 사측 간의 갈등이 좀 첨예했습니다. 처음에 노조 측에서는 40% 임금을 인상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연금 복원 측도 요구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잉사는 이를 계속해서 거절하다가 지금 이번에 25% 인상안을 두고 10월 23일 날 투표하겠다라고 전달을 한 상황인데요. 사실 보잉사가 최근에 계속해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가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쉽지 않은 흐름을 보이면서 최근에 250억 달러 규모의 주식, 부채 감원 계획도 했고 10% 이상의 대규모 감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긴장감을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이번 임금 인상안을 어떻게 협의하게 될지는 좀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임금 인상안이 타결이 된다라고 해도 지금 바로 이 생산 측에서 생산 지연은 이 원상태로 돌아오는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월 23일 투표안뿐만 아니라 같은 날에 실적도 공개가 되는데요. 어떤 성적을 공개하게 될지 주가 회복에 좀 단서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세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내에서 아이폰 16 시리즈의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지난해에는 좀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던 성적을 공개했던 터라 이번에는 어떻게 극복을 해줄 수 있을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20일 59개 국가와 지역에서 동시에 출시된 아이폰 16 시리즈는 최근 중국에서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폰 16의 판매 실적은 지난해 아이폰 15가 중국에서 출시된 이후 전작 대비 4.5% 감소한 것과 비교되면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시장, 아이폰의 핵심 허브다라고 불리우는 큰 시장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 다음으로 꼽고 있는 큰 시장인 만큼 중국 시장 내에서의 성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지난해에 좀 부진한 판매량을 보였었죠. 아무래도 지난해에는 애플 판매 금지령, 사용 금지령, 사용 자제령도 있었고 화웨이의 돌풍으로 인해서 좀 주춤했던 상황인데요. 하지만 올해의 성적을 보니까 아이폰 16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지금 화웨이가 좀 주춤하는
흐름을 보이자 이렇게 20% 넘는 수요량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러한 상황을 두고 아이폰 지금 슈퍼사이클에 돌입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아이폰 16 시리즈가 공개된 직후에 있었던 인기가 좀 떨어졌던 부분, 수요 둔화는 오히려 이상현상이었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이라면 앞으로 조금 더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주목하실 부분은 아무래도 아이폰 16 인텔리전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중국 시장 내에서는 AI 모델이 사용이 안 된다는 점,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가 어떻게 상승하게 될지 계속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31일 실적도 중요해 보이고요.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 이어가 보겠습니다. WTI 2%대 낙폭을 보였는데요. 지난주에만 8%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70달러선 아래로 내려간 모습이고요. 중국 시장 안에서 수요 둔화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가자 휴전에 대한 기대감에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값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2%대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금요일 시장 안에서도 상승하면서 2,73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 시장에서는 AI픽 리뷰 소식도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픽 리뷰는요, 월가 전문가들이 만든 투자 예측, 주가 예측 AI 정보입니다. 이 해외 상품에 대한 정보, 이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톡을픽을 통해서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요, 이 10월 1일 기준으로 공개해드렸던 지금 목표가에 상당히 근접한 이 블랙록입니다.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상승폭도 상당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안에서 ETF 자금도 유입되면서 운용 자산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자사주 매입 소식을 전하면서 추가 상승까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기대 상승률이 14.31%로 다소 높은 만큼 지금 주가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전해드릴 종목은 제너럴 모터스. 목표가는 48달러, 기대 상승률은 7.49%입니다. 최근에 제너럴 모터스 측에서 전기 자동차 향해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광물 공급 계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광물 생산량의 공급량에 좀 탄탄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특히나 이번 주에는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실적 발표를 전후로 주가 추이, 목표가 달성 여부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톡을픽 종목은요,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저희가 10월 14일 기준으로 톡을 픽했던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정말 폭발적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2년 상장 이래의 역대 최고가 경신하면서 정말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래 전망 또한 긍정적으로 내놓은 만큼 목표가 달성 여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I픽 리뷰 전해드렸습니다.